스케치업을 처음 실행하면은요, 이렇게 웰컴 화면이 떠요. 일부러 얘는 계속 띄우게 하는데요. 이 아래쪽은 과거에 내가 작업했던 내용들, 그 다음 이 위에는 새로운 파일들. 여기 보시면 아키텍처 밀리미터라고 되어 있죠. 단위입니다. 아래쪽에 조그만 글씨는 단위고 위 쪽은 어느 분야에서 쓸 거냐 이거죠. 센티미터도 있고 미터도 있습니다. 우드워킹은 목공 쪽이죠. 심플은 그냥 단순하게 란 뜻이고, 모어 템플릿을 누르시면 많이 나와요. 뭐 어반은 도시, 인테리어도 있고 목공도 있고, 랜드스케이프는 조경이죠. 뭐 3D 프린팅도 있네요. 자,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지를 쓸 거예요. 그럼 여기 마우스로 이렇게 동그란 데 갖다 대면 하트가 나오죠. 누르면 얘가 디폴트입니다. 우리는 아키텍처 밀리미터를 기본으로 쓸 겁니다. 물론 인테리어 밀리미터 기본 쓰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우리는 아키텍처 밀리미터를 기본으로 쓸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걸 선택하고 클릭. 그러면 스케치업이 실행됩니다. 저는 이렇게 스케치업 화면이 떴습니다. 위에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툴 메뉴가 있고, 여기도 이제 툴 메뉴가 있고, 여기 이제 트레이라고 합니다. 요 부분은 트레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을 이렇게 좌우로 배치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작업하는 공간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수평선, 지평선 또는 수평선. 이 아래쪽이 땅, 이 위쪽이 하늘. 그 다음 X, Y, Z. 캐드에서는 XYZ라고 하는데 스케치업에서는 그냥 직관적으로 빨간색 축, 초록색 축, 파란색 축, 레드 엑시스, 그린 엑시스, 블루 엑시스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3D 프로그램의 XYZ는 레드, 그린, 블루입니다. RGB 색상이죠. 빛의 삼원색. 레드, 그린, 블루. X, Y, Z. 자, 이해되시죠? 제가 종종 X, Y, Z라고도 얘기하고 레드, 그린, 블루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잘 섞어서 써요. 그 다음 또 하나, 이 뷰포트는 투시도 상태입니다. 투시 상태예요. 우리가 오토캐드 3D를 했었는데 오토캐드 3D는 투상입니다. 투상이에요. 원근감이 없어요. 근데 얘는 원근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기는 멀고 여긴 가깝죠. 근데 실제로 얘는 이렇게 평행선입니다. 평행선이고 투시 때문에 여기 소실점이 생긴 거예요. 실제로는 보면은 똑같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이 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바꾸는 방법이 카메라에서 바꾸시면 돼요. 여기 파라렐 프로젝션이 투상이고요. 퍼스펙티브가 투시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에 대한 메뉴는 뷰 메뉴하고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뷰, 요 두 가지에서 보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카메라에 파라렐 프로젝션으로 놔버리면 이건 투상입니다.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똑같은 크기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은 퍼스펙티브, 원근감을 놓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원점 옆에 피겨,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인물이 하나 서 있죠? 수멜레라고 합니다. 이 여성분의 이름은 수멜레라고 하고요. 나이지리아 사람입니다. 아이가 둘이라 그랬나? 셋이라 그랬나? 쌍둥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스케치업 이 버전 만들 당시 마케팅 매니저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케치업 본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을 여기다가 모델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어요. 여기 컴포넌트에 가면은 이렇게 샘플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크리스라고 나오죠. 크리스는 스케치업 팀에 요거를 하던 사람이랍니다. 도미닉도 있어요. 그레이트 프렌드, 위대한 친구. 네. 라우라도 여기 있고, 라우라는 리저널 채널 매니저네요. 그러니까 지역 책임자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쭉 내리다 보면 여기 스멜레 여기 있네요. 스멜레는 시니어 마케팅 매니저 스케쳐. 이렇게 설명들이 쭉 돼 있어요. 수잔도 있네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린 건물의 크기와 사실감 있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인물을 하나씩 배치해 놓았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왼쪽에 엔티티 인포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요. 엔티티 인포에 나와야 되는데 어디 갔을까요? 컴포넌트는 아니고 원래 여기 나오는데 여기 있다. 스멜레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스멜레입니다. 스멜레. 자, 인터페이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화면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캐드나 포토샵을 해봤듯이 화면 제어를 해야 됩니다. 정말 재밌는 거는요, 휠을 돌려보세요. 이건 캐드랑 똑같습니다. 줌인 줌아웃입니다. 근데 이게 뒤바뀌어 있어요. 휠을 드래그하면 오빗이 됩니다. 휠을 드래그하면 오빗이에요. 오토캐드는 휠 드래그하면 뭔가요? 펜이죠. 스케치업은 오빗입니다. 쉬프트 키를 누르고 휠을 드래그 해야만 펜이 됩니다. 오토캐드는요, 쉬프트 휠 드래그가 오빗입니다. 한동안 헷갈릴 거예요. 오토캐드하고 스케치업을 쓰면서 이 부분이 한동안 헷갈릴 겁니다. 요게 조금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멀리 있어요. 이걸 맞추고 싶어요.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E를 누르면 줌 익스텐트가 됩니다. 오토캐드에서는 휠 2번 더블 클릭했었죠? 얘는 아니에요. 쉬프트 컨트롤 알파벳 E를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E를 누르시면 줌 익스텐트가 돼요. 많이 씁니다. 작업하면서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면 무조건 컨트롤 쉬프트 E를 눌러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작업하실 수 있어요. 모든 명령어는 사실 여기 다 있어요. 이 풀다운 메뉴에 다 있는데 우리는 보통 풀다운 메뉴를 안 쓰고 여기 풀 메뉴를 이렇게 끄집어내 놓고 사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맨 위에 기본 스탠다드 메뉴, 그 다음 Vray 메뉴, 그 다음에 메저먼트하고 섀도우, 그 다음 여기에 라지 툴셋 요거만 써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여기에 툴 메뉴가 이렇게 뜹니다. 여기 Getting Started 보이시죠? 첫 번째. 자,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Getting Started 라지 툴셋 보이시죠? 이 두 개가 여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 줄 Getting Started, 그 다음 라지 툴셋, 이렇게 두 개예요. 사실상 이 두 개만 있으면 돼요. 메뉴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메뉴가 중복되어 있고 어지간한 건 여기 라지 툴셋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라지 툴셋만 있어도 작업하는데 큰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ray에 관련된 명령어들을 쭉 넣어놨습니다. 여기는 솔리드 툴이에요.
솔리드, 오토캐드 솔리드 있죠? 그 솔리드에 관련된 툴이고, 여기 이제 기타 명령어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봐야 될 게 요 메저먼트입니다. 원래 요 메저먼트가 여기 우하단 여기에 나와요. 메저먼트를 끄게 되면 이렇게 메저먼트가 여기 나와요. 우하단 여기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메저먼트가 있어요. 이걸 켜게 되면 여기 있던 메저먼트가 이렇게 툴 메뉴로 바뀌어 버립니다. 왜냐면 메저먼트를 많이 봐야 되거든요. 내가 라인을 그리거나 혹은 서클을 그리거나 혹은 돌출을 하거나 할 때 숫자를 입력해서 쓰는데 이게 우하단에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많이 볼 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잘 보이는 중앙에다 놨습니다. 그 오토캐드에서 제가 커맨드를 상단에다 놓듯이 많이 봐야 될 거를 이제 여기다가 놓은 것 뿐입니다. 습관을 여러분들도 편하게 들이시면 돼요. 우하단에 있는 게 눈에 잘 안 띄면 저처럼 이렇게 상단에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이제 라지 툴셋이니까 갖다가 놓으면 되고 드래그해서 맞추시면 돼요. 순서대로. 이거를 한 4줄, 5줄, 그 다음 여기도 한 이만큼 끄집어내 놓고 쓰는 걸 봤어요. 플러그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자제품에 보면 플러그가 존재하죠. 플러그를 콘센트에 딱 꽂으면 전기가 들어와서 바로 쓰죠. 그래서 플러그인이라고 합니다. 스케치업, 오토캐드, 3D 맥스, 포토샵 다 플러그인이 존재합니다. 어디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다 플러그인은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오토캐드는 리습이라는 명령을 가지고 리습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개발합니다. 그래서 리습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래서 캐드 할 때 너 리습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리습 있니? 너 리습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리습 말고도 ARX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C++에 들어가는 건데 리습 같은 경우는 메모장에서 오픈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ARX는 못 봐요. 이건 C에서 오픈해야 되는데 C에서도 오픈이 안 돼요. 이거는 그 패키징한 파일이라 볼 수가 없어요. 스케치업에서는요 루비라고 합니다. 루비라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확장자가 RBZ입니다. 별표점 RBZ 또는 별표점 RB 이렇게 나와요. 파일 확장자가. 그래서 스케치업 유저들은 너 루비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루비 있으면 나 좀 줘. 이렇게 돼요. 뭐 쓸만한 루비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루비,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통칭해서 그냥 플러그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명령어가 몇 개 안 돼요. 스케치업은 정말 명령어가 몇 개 없어요. 이걸로 다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손대는 게 루비입니다. 루비를 찾아보면 루비에 정말 많은 명령어들 그리고 재밌는 그런 명령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루비를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수업이니까 스케치업에 충실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루비 설치하는 방법, 루비 활용하는 방법,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비를 가지고 실제로 모델링을 해볼 거고요. 그러면 이제 루비가 어떤 건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실무 나가서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그리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루비를 한우큼 이렇게 쭉 깔아놔요. 이게 일종의 루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대략 스케치업에 대한 명령어는 설명이 끝난 것 같네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오토캐드에서도 설명을 드려야 되긴 했고 여기서도 설명을 드려야 되긴 하는데 소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소점, 2소점, 3소점 기억나시나요? 제가 투상을 설명할 때 투시에 대해서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때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될 게 I 레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I 레벨. 말 그대로 눈의 높이, 눈높이에요. 자, 이해되시나요? 건축 인테리어에서 I 레벨은 1500으로 줍니다. 1500mm요. 바닥에서 1500mm를 I 레벨로 줍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이제 카메라 기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1소점 사진을 좀 찍어보세요. 제가 계속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카메라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실행한 게 VLAY 렌더 명령어를 실행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메라 부분 보이시나요? 카메라 보이시죠? 근데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어드밴스 카메라 파라미터가 나와요. 필름, 센시티비티, 필름 감도요. 그 다음 어퍼처, 조리개, 그 다음 셔터 스피드, 셔터요. 여러분들 수동 카메라 다뤄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필카 수동을 썼습니다. 거기에 다 얘네들이 나와요. 이걸 다 맞춰가면서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근데 DSLR을 찾아보니까 그리고 여기 폰카를 찾아보니까 조리개가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셔터 스피드는 조절이 되는데 ISO 값 조절이 되는데 조리개가 조절이 안 돼요. 조리개가 자동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너무 답답해. 이거 다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플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플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수동 카메라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수동 카메라를 가지고 구도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1소점 사진을 찍어보세요 라고 합니다. 1소점 사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2소점 사진을 찍으라고 해요. 2소점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노출 사진을 그러니까 접사를 찍어보세요 라고 합니다. 접사가 뭔가요? 근접해서 찍는 거 접사라고 하죠. 접사가 되게 재밌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출 사진을 찍어보라고 해요. 원래 그 앞쪽에 해야 될 게 그 빠르게 지나가는 사진들 있죠. 빠르게 지나가는 차를 찍어보든가 아니면 이제 노출 사진을 찍어보든가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조금씩 해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저는 이런 걸 단계적으로 다 해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걸 단계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DSLR을 사기 힘들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폰카를 좀 활용해 보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은 1억 화소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은 1억 화소예요. 갤럭시 S22 울트라가 1억 화소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눈과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폰들은 대부분 다 1억 화소가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과 비슷한 또는 DSLR 같은 그런 카메라와 비슷한 성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폰카를 가지고 자꾸 찍어보세요. 어디 놀러 갔어요. 그러면 1소점으로 찍어보세요. 2소점 찍지 말고 무조건 1소점이요. 1소점으로 사진을 찍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카메라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조금 쉽게 맞추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아이 레벨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아이 레벨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요 귀 끝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귀 끝에, 여기가 아이 레벨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수평선이죠. 그러니까 수평선과 아이 레벨을 이렇게 맞춰 놓으면 이게 아이 레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투시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스케치업에서 투시도 잡을 때 많이 편해요. 아이 레벨과 이 사람의 눈높이와 수평선을 일직선으로 딱 맞춰버리면 돼요. 그러면 투시도 맞추기가 많이 편합니다. 자, 그 다음이요. 우리 여기로 갈까요? 드로우 메뉴. 여기 라인, 아크, 쉐입, 렉탱글, 서클, 폴리곤. 이게 다예요. 여기 샌드박스 없습니다. 여기 라인, 아크, 렉탱글, 서클. 근데 가만히 보면 라인 오른쪽에 L자 붙어 있죠. 이거 단축키입니다. 단축키 쓰셔야 돼요. 아크의 단축키는 A, 라인의 단축키는 L, 렉탱글의 단축키는 R, 서클은 C. 오른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고, 가만히 보시고 단축키를 다 외우세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명령어의 첫머리 글자가 대부분 다 단축키입니다. 다만 로테이트만 빼고요. 로테이트, 옵셋 요것만 빼고요. 자, 렉탱글의 단축키가 뭐라고요? R. 로테이트는요? Q. R자가, 로테이트의 R자가 렉탱글이 가져갔죠? 그걸 못 쓰고 다른 거 씁니다. Q예요, Q. 자, 일단 라인부터 볼까요? 라인.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들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려봤는데, 회전을 시켜보면 이렇게 평면상에 그려진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Z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선을 그리다 보면은요, 자, 어떤가요? Z방향으로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Z방향으로도 들어가고요. 또 제대로 된 선을 그리게 되면은요, 이렇게 하얀색 면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평면상에 회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는 잘못 그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착시로 인해서 Z방향의 선이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캐드도 마찬가지고 스케치업도 마찬가지고 계속 화면을 돌려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처럼 착시가 일어났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선택은 여기 화살표 있죠? 얘가 셀렉트입니다. 여기 지우개도 있네요. 자, 하나 누르면 이렇게 파랗게 선택된 거 보이시죠? 자, 면은 이렇게 점점점이 나타납니다. 모서리는 이렇게 파란 선으로 선택이 돼요. 지우개입니다. 지우개는 이레이즈고요. 이렇게 갖다 대고 클릭. 그럼 지워집니다.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자, 다시 볼까요? 그러면 한 번씩 하기 귀찮으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드래그를 해봤습니다. 한 번에 지워지는 것도 이해되시죠? 네. 자, 한번 지워보시죠.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은요,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바로 셀렉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페이스바는 셀렉트의 단축키입니다. 이레이즈, 지우개, 라인, L, 선. 근데 스페이스바는 셀렉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셀렉트 맞아요.
빈 공간 드래그에서 왼쪽 크로즈 셀렉트, 빈 공간 드래그에서 오른쪽 윈도우 셀렉트. 오토캐드랑 이거 동일합니다. 드래그 하셔서 선택하실 수도 있고 하나씩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 선택하는 방법이 또 있기는 해요.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역시 옆에다가 라인을 좀 더 그려봤습니다. 자, 선택을 했어요. 뭐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추가로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 선택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화살표 옆에 조그맣게 플러스 키가 나타납니다. 이거 더하기 선택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근데 반대로 빼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쉬프트 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화살표가 빼기로 바뀝니다. 클릭하셔서 필요 없는 거 빼실 수 있어요. 드래그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근데 선택된 게 다 빠져버리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요, 자, 쉬프트 키만 누르면은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돼요. 쉬프트만 누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선택하면 더하기 선택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선택 안 된 거는 선택이 되고 선택된 거는 떼기가 돼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택과 선택 해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선택된 거는 빠지고 안 된 건 선택되고. 다시 볼까요? 선택 안 된 데는 선택되고 선택된 데는 빠지고. 이렇게요. 시프트가 생각보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하고 컨트롤 시프트를 쓰는 게 조금 더 편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컨트롤은 더하기 선택, 컨트롤 시프트는 빼기 선택. 근데 시프트는 컨트롤과 컨트롤 시프트를 동시에 쓰는 거죠. 더하기, 빼기 선택. 이해되시나요? 선택 안 된 거는 더하기로 계속 선택되고, 선택된 거를 선택하게 되면 걔는 선택에서 해제가 되는 거죠. 시프트를 많이 쓰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컨트롤과 컨트롤 시프트를 따로 쓰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한 번 클릭하면 하나만 선택돼요. 근데 두 번 더블 클릭하면 내가 선택한 것에 이웃하고 있는 게 같이 선택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모서리를 선택하면 모서리와 이웃하고 있는 것들이 선택됩니다. 한 번 클릭하면 모서리만, 두 번 더블 클릭하면 이 모서리와 이웃하고 있는 면이 선택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면을 여러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클릭, 더블 클릭. 자, 이해되시나요? 클릭, 더블 클릭, 클릭, 더블 클릭. 자, 한번 해보시죠. 클릭과 더블 클릭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스케치업은 아주 특별한 선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3번 연달아 클릭하는 거예요. 트리플 클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웃하고 있는 모든 면들이 다 선택돼요. 클릭, 더블 클릭, 트리플 클릭. 자, 한번 해보시죠. 선택을 한 뒤에 델 키를 누르시면 삭제. 이건 오토캐드랑 똑같아요. 자, 얘도 삭제. 그 다음 라인을 그릴 때요,
이게 확대하면 얘가 안 나오는데, 자, 자, 라인을 그릴 때, 안 나오나? 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어떤 특정 순간 빨간색으로 나오기도 하고 초록색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 다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일 때는 그냥 이렇게 선을 그린다는 뜻이고, 이렇게 빨간색이나 초록색이나 파란색은 해당 축 방향과 평행하게 선을 그린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저는 빨간색 선이 나왔어요. 이거는 빨간색 축, 즉 그러니까 X축의 방향으로 평행하게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스냅이 자동입니다. 오스냅 트래킹이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오스냅 트래킹과 오스냅은 자동입니다. 자, 선을 이번엔 Z축 방향으로, 그 다음에 레드축 방향으로,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육면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져요. 한번 그려보시죠. 자, 마찬가지로 클릭하면 하나, 더블 클릭하면 모서리까지, 트리플 클릭하면 전부 다 선택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얀색이고 여긴 또 회색이죠. 앞면 뒷면입니다. 이 하얀색이 면의 앞면, 얘는 면의 뒷면입니다. 면을 앞뒷면으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3D Max 같은 경우는 원사이드 렌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면만 렌더링을 해요. 뒷면은 렌더링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뒷면이 보이면은요 까맣게 나옵니다. 렌더링 안 해요. 그래서 투사이드라는 옵션을 체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앞뒷면을 다 계산해서 렌더링 처리해줘요. 스케치업은 그냥 투사이드 렌더입니다. 앞뒷면 다 렌더링 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앞면과 뒷면을 구별하기 위해서 색상을 넣어놨을 뿐입니다. 이건 뒷면입니다. 면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요. 여기에 리버스 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면 뒤집기요. 뒤집으면 이렇게 면이 앞뒷면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리버스 페이스, 그러면 앞뒷면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닫으면 이번엔 하얀 면으로 닫혔네요. 자, 한번 면을 앞뒷면 바꿔보시죠. 그리고 요 면을 닫을 때는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서 이렇게 닫는 게 맞겠지만은 스케치업은 이렇게 모서리 하나만 그려도 돼요. 모서리 하나만 그리면 자동으로 닫아 버립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대각선으로 그려도 좋고요, 여기 일부만 그려도 좋고요, 다 그려도 좋습니다. 폐곡선이 되는 조건이 지켜지면 그냥 자동으로 면을 닫아 버립니다. 자, 다시 보죠. 라인. 자, 선의 방향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선의 길이를 쓰면 됩니다. 500. 그러면 자, 여기 선의 길이가 들어가요. 자동으로. 라인. 자, 500. 그 다음 500. 그 다음 500. 그 다음 500. 가로 세로가 500인 정사각형입니다. 라인을 그릴 때요, 키보드에 화살표 키 있죠.
오른쪽 화살표 키는 이렇게 X방향으로만, 레드축 방향으로만 선을 그리게 합니다. 왼쪽 화살표 키는요, 이렇게 그린축 방향으로만 선을 그리게 합니다. 그 다음 위쪽 화살표는요, Z축 방향으로 선을 그리게 합니다. 일종의 오토캐드로 말하면 직교좌표가 됩니다. 아래쪽 화살표는 없어요. 오른쪽, 왼쪽, 위쪽. 그러니까 많이 씁니다. 오른쪽 화살표 눌러놓고 숫자 500 엔터. 자, 위쪽 화살표 눌러놓고 숫자 500.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500, 왼쪽, 자, 방향 맞춰놓고 500. 그러면 금방 그려지죠. 또 이 키보드에 화살표 키를 많이 씁니다. 스케치업에는요, 절대좌표하고 상대좌표를 쓸 수 있습니다. 절대좌표는요, 이렇게 씁니다. X, Y, Z 이렇게요. 상대좌표는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뭘로 구별해요? 가로로 구별합니다. 배가로냐, 소가로냐에 따라서 절대좌표, 상대좌표가 되는데, 간혹 Z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X, Y, 이렇게요. Z를 생략하고 싶을 때는 Y, 콤마까지 쓰셔야 돼요. 간혹 이 Y까지 쓰고 콤마를 생략하면 안 돼요. 인식 못합니다. X, Y, 여기까지 하면 Z값을 생략할 수 있어요. 자, 여기가 0,0이에요. 라인 클릭을 했고요. 제가 절대좌표로, 자, X가 500, 0, 0 절대좌표입니다. 근데 이거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면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메저멘트 값이 안 바뀌었어요. 메저멘트 값이 그대로 있어요. 이거 마우스를 한번 이렇게 툭 건드려주면 메저멘트가 바뀝니다. 랭스는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제 Z값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 내가 입력한 값이 들어간 겁니다. 다시 볼까요? X가 500이고 Y가 500이고 Z가 0입니다.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런데 랭스 값이 안 바뀌었잖아요. 다시 X가 0이고 Y가 500이고 Z가 0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선이 그쪽으로 가버린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X가 500이고 Y가 500이고 Z가 0입니다. 다시 움직인 거 보이시나요? 이게 랭슨 값이 들어가서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됐어요. 그건 뭘로 해요? 마우스로요. 마우스를 이렇게 툭 건드려주면 랭슨 값이 바뀌게 돼요. 0, 500, 0 그리고 엔터. 그리고 나서 마우스를 한번 살짝 0, 0, 그러면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제가 아무데나 이렇게 찍었어요. 이거 상대좌표입니다. 500, 0, 0 근데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명령어가 그냥 끝나요. 스페이스바는 셀렉트죠. 명령어가 그냥 끝나요. 안 돼요. 자, 다시 500, 0, 0 자, 그 다음 0, 500, 0 그 다음 자, 500, 0, 0 오른쪽이죠? 다시 마이너스 500, 0, 0 제대로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0, 마이너스 500, 0 네.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존재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라인. 자, 500, 0, Z 생략입니다.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500, 0, 콤마까지 써야 돼요. 자,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0, 500, 자, Z값 생략하고요. 다시요. 마이너스 500, 0, 콤마까지 쓰셔야 돼요. 아, 여기 저기가 들어갔구나. 마이너스 500, 0, 다시 아니다. 0, 마이너스 500, 콤마까지 써야 돼요. 콤마까지. 그래야만 Z값이 생략이 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라인을 그릴 때, 자, 제가 선을 이렇게 맞춰놓고 500 그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런데 커서가 지금 마이너스 쪽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500mm 쓰면 500mm 그냥 그려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의 길이를 쓸 때는 이렇게 방향을 맞춰놓고,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커서의 방향이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00 그러면 커서의 방향과 반대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요. 마이너스 500. 이해되시나요? 선의 길이만 쓸 때는 커서의 방향이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는 스케치입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선을 그려줍니다. 이거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크네요. 아크가 4개입니다. 중심, 시작, 끝. 그 다음에 시작, 끝, 가운데. 그 다음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아크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여기 사이드가 나와요. 12개. 서클을 볼까요? 서클을 실행했더니 똑같이 사이드가 나와요. 24개. 보시면은요, 이렇게 확대해 놓고 보면 원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각지게 해서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이 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원은 24각형입니다. 아크를 쓰면 12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시작부터 끝에까지가 단계가 12단계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확대해 놓고 보면 라인이 이렇게 12번 꺾어져서 아크를 만들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3D로 모델링 하게 되면 이 면이 모서리마다, 이 스텝마다 하나씩 이렇게 다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스텝마다 면이 한 개씩 만들어져요. 그럼 이 면이 많으면 어떨까요? 많으면 굉장히 부드러운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에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반대로 이 스텝이 적으면 어떨까요? 면이 거칠어요. 모양이 거칠어요. 대신에 용량은 가벼워지는 거죠. 오토캐드처럼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들을 찍어서 그 형상을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3D는. 그래서 이런 편법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봅니다. 아크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사이드 먼저 나오네요. 제가 6개를
지정해 봤습니다. 중심, 시작, 끝. 그러면 6단계 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아크 12개. 중심, 시작, 끝. 어떤가요? 위에는 6개, 아래는 12개. 위에는 조금 거칠고 아래는 부드럽게 나오죠. 자, 사이드 조절해서 한번 그려보시죠. 다른 아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이드 나옵니다. 6개 고치고. 자, 어떤가요? 자, 사이드가 많이 줄어들어서 모양이 많이 각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12개. 안 바뀌었네. 12개. 자, 바뀐 거 보이시죠? 근데 얘는 이렇게 축의 방향을 바꾸어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3포인트 넘어가고요. 파이가 있네요. 중심, 시작, 끝. 그러면 이렇게 파이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렉탱글이네요. 대각선으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렉탱글을 쓸 때요, 여기 디멘전 보면 가로 세로가 나와요. 이렇게. 그럼 다시 말하면 렉탱글은 가로 콤마 세로 이렇게 넣으시면 된다는 뜻이죠. 500 콤마 500. 그럼 가로 500, 세로 500. 자, 500 콤마 1000. 다시. 자, 500 콤마 1000. 그러면 500 콤마 1000 이렇게 되겠죠. 1000 콤마 500. 그러면 1000 콤마 500짜리 직사각형이 그려집니다. 렉탱글이 하나 더 있어요. 눌러보시면 로테이티드 렉탱귤러라는 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 별거 없는데요. 먼저 가로의 길이를 씁니다. 원점 가로의 길이 500.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요. 세로의 길이와 각도를 씁니다. 세로의 길이 1000mm, 콤마 45도. 그러면 이렇게요. 1000, 45도. 그러면 그려지는 이렇게 비스듬한 사각형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서클. 중심, 반지름. 근데 서클은 그릴 때 이렇게 화살표를 누르면 그리는 방향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는 방향이 다 바뀐 거 보이시죠? 서클 명령어 쓰고 화살표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방향에 따라 화살표 방향, 즉 축 방향에 수직이 되게끔 원을 그립니다. 렉탱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요. 렉탱글도 화살표를 누르면 화살표 키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서클 또한 명령어를 쓰면 이렇게 사이드의 개수가 나와요. 사이드 개수가 나오는데 제가 24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폴리곤입니다. 정다각형이죠. 폴리곤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사이드를 물어봅니다. 제가 서클이랑 똑같이 24개를 바꿨습니다. 옆에 제가 24개 24각형짜리를 그렸습니다. 서클과 폴리곤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3D 명령어가요. 3D 명령어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스케치업은 3D로 만드는 명령어가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 푸시 앤 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없네요. 여기 푸시 앤 풀하고 요 팔로우미하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3D로 만드는 명령어가 딱 두 개예요. 푸시 앤 풀 우리 캐드에서 해봤어요. 면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로 움직이면 돼요. 면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움직이면 됩니다. 근데 면의 생김새가 차이가 나죠. 서클은 이 옆면이 부드럽게 처리가 되고 폴리곤은 정다각형이니까 각형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얘는 원 기둥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24각 기둥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이레이즈 기능으로 갈 건데 이레이즈 기능에서 지금 이레이즈죠. 보시면 컨트롤 키 눌렀을 때와 알트 키 눌렀을 때가 달라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레이즈 키 왼편에 곡선이 매끄러운 곡선 나오죠. 알트 키 누르면 각진 곡선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자 여기서는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서는 차이가 나요. 곡선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매끈한 곡선이죠. 알트 키를 누르면 숨겨진 선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레이즈는 지우개인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여기처럼 나와 있는 이 곡선들을 감추는 겁니다. 감추게 되면 면이 부드럽게 처리가 돼요. 이거 스무스라고 합니다. 그 스무스 처리해 주는 거예요. 면을 감추어서 그러니까 모서리를 감추어서 스무스 부드럽게 처리해 주는 게 알트 키의 역할이고, 거꾸로 컨트롤 키의 역할이고, 알트 키는 이렇게 감추어진 모서리를 거꾸로 보이게 해서 이렇게 거친 모서리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컨트롤 키는 스무스 처리하는 거고, 알트 키는 각진 모서리로 만들어 주는 걸 말합니다. 자, 렉탱글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누르면 가운데서 들어가요. 컨트롤 키 누르면 모서리로 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요. 그리는 명령어는 여기까지가 전부 다예요. 자, 제가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선택하고요. 자, 이동 툴. 기준점 잡고요. 원하는 위치까지 클릭. 화살표 키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딱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동할 겁니다. 선택하고요. 지금 내가 이동할 방향은 이렇게, 즉 그린축 방향입니다. 그린축 방향을 놓고요. 그럼 이동되는 거 보이시죠? 이때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대면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방법을 참 많이 씁니다. 자, 여기다가 클릭하고요. 화살표 방향 누르고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위치를 맞출 때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돼요. 여기 하나 더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보세요. 그러면 복사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복사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자, 분명히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제가 요만큼 갖다 놓고요. 그 별표 있죠? 꽃표라고 하는 거. 그게 곱하기란 뜻이거든요. 곱하기 5개 그리고 엔터. 배열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자, 복제를 합니다. 복제되고 있죠? 일정한 간격을 띄워놨습니다. 이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별표 5개.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간격만큼 5개를 복제합니다. 2개, 3개, 총 5개 복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용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씁니다. 별표 n 개수죠. 또는 n 별표 이렇게 씁니다. 두 가지 다 돼요. 또 있어요. 나누기 n 또는 n 나누기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n은 숫자입니다. 숫자예요. 순서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개수가 먼저 나와도 되고 나중 나와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자, 끝점. 자, 여기 끝점이죠? 나누기 5개. 간격은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총 5개를 알아서 나누어 버립니다. 이거 캐리 때 했었죠? 카피에서 이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로테이트입니다. 로테이트는 회전이란 뜻이에요. 근데 무브는 단축키가 M입니다. 근데 로테이트는 Q예요. 로테이트는 Q고요. 여기 보시면 컴파스가 보일 겁니다. 화살표 방향을 이용해서 내가 미리 예측을 해줄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 화살표 키 많이 쓴다고 했죠? 자, 원점, 그 다음에 0도, 그 다음에 회전 각도 90도. 그러면 내가 지정한 각도만큼 회전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만큼 선을 그렸고요. 자, 로테이트. 화살표를 눌러서 원점 0도 방향. 자, 회전되는 거 보이시죠? 이때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면 복제되는 것도 보이시나요? 네.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곱하기 7개.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회전돼서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로테이트. 자, 컨트롤 키. 자, 360도 엔터. 나누기 8개. 그러면 이렇게 또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복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전체를 선택한 다음 스케일을 줬습니다. 스케일을 주게 되면은요, 이렇게 조절점들이 나와요. 클릭하면 이렇게 대각선 반대쪽에서부터 그러니까 기준이 대각선 반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각선 반대가 돼서 스케일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대각선 반대예요.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반대되는 지점을 이렇게 지정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시죠? 한번 해보시죠. 근데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 중간이 됩니다. 자, 지금 반대편에서 지금 기준점이 잡히잖아요. 네, 컨트롤 키를 누르면 가운데로 잡힌 거 보이시나요? 조절점의 위치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스케일이 일어나는데 아주 자유롭게 일어나죠. 컨트롤 키를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중간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때 Shift 키를 눌러보세요. Shift 키를 눌렀다 떼는 게 아니에요. Shift 키를 누르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가로 세로 비율이 딱 맞게 스케일 됩니다. 자, 제가 스케일로 갈 건데 마이너스 1이라고 아니 여기다 숫자를 써도 돼요. 2배 0.5배 숫자를 써도 돼요. 뭐 이렇게 해서 3배 그럼 3배 커지기도 하고 0.33 3분의 1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마이너스 1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대칭됩니다. 이거를 마이너스 1로 해주시면 대칭돼요. 대칭은요,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플립 얼롱이라고 나와요. 여기 축 방향대로 대칭합니다. 원래 플립 얼롱을 써야 되는데 플립 얼롱 말고 여기 스케일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